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번외편으로 캘린더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특히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은 그냥 거의 99%의 대부분 회사들이 1월 1일 날 이제 연초가 시작되고 12월 31일 날 연말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별히 뭐 손댈 일이 없는데, 특히 일본 기업이나 아니면 가끔 호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가 피스컬 이어가 4월 1일 날 시작한다든지, 특히 그리고 호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 7월 1일 날 시작한다든지, 굉장히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나라의 뭔가 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습관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현대자동차랑 도요타랑 둘이 머저를 해가지고 뭔가 콘솔리데이티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모습일까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현대자동차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2016년, 도요타의 2016년은 2016년 뭐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월 31일까지라고 한다면은 두 개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A 플러스 B로 합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뭘 배울 거냐면 이 도요타의 요 스탠더론을 이제 어떻게 하면 파이낸셜 모델에서 간편하게 현대자동차의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번 맞춰볼 수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 기업이랑 호주 기업들이 그렇고 미국 기업들 중에서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여기 와서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디넷이라는 곳에서, 이게 일본판 다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이름이 다트잖아요. 얘는 일본이 이름이 에디넷, Electronic Disclosure for 뭐 Investors Network 해서 에디넷이래요. 이 사이트가 이제 좀 대박인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영어를 나름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본어를 모르시더라도 번역기를 쓰지 않고 영어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친절하게 여기 문자에 오키사,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 작게 볼 수 있고, 이런 약간 역시 고령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 친절한 기능들도 제공해주고 있는 게 이제 에디넷입니다. 아, 잉글리시 버전으로 그래도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가서 보셔서 여기 다큐멘트 서치 가시면은 우리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요타, 방금 전에 도요타를 검색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도요타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나라랑 진짜 그 포맷이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영어로 나온다는 게 이제 진짜 특별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애뉴얼 시큐리티 리포트 보이시나요? 자, 애뉴얼 시큐리티 리포트 6월 24일 날 발표된 거죠. 보시면 얘네가 애뉴얼 리포트인데 지금 기간을 보시면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가 이거를 몇 년도 재무제표로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얘는 이거를 2022년 재무제표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재무제표가 사실은 2021년이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명확하게 하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이 스탠더론 재무제표는 참고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도요타 것만 어떻게 건드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레베뉴 차이가 진짜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역시 도요타는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자, 도요타는 이제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도요타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애뉴얼 데이터가 아니라 쿼털리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실 쿼털리를 맞게끔 더해주면 돼요. 쿼털리를 맞게끔 더해주면 되는데, 지금 영상에서 할 거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비상장에서 쿼털리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은 쿼털리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급하게 애뉴얼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간편하게 뭔가 대충이라도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앞쪽에 이렇게 요거를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요 양식 똑같은 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우리 배운 Alt EST 해서, 자, 이 앞에 내열은 2로,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10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것도 똑같이 하나 넣어줄게요. 요렇게 똑같이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거 두 개 순서를 바꿔야겠다. 여기가 이제 하나는 이제 인풋,
그래서 지금 이 컴바인드를 집어넣을 인풋 셀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 더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지금 순서를 제가 살짝 바꿔볼게요. 자, 오리지널 데이터가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렇게 놔두시고 이쪽에다가 이제 input calendarized calendarized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럼 두 개 순서를 바꿀게요. 자, 요렇게 Shift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X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위치가 두 개가 싹 바뀌죠. 좋습니다. 아 위에 요 연도도 집어 넣어줘야겠네요.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좋습니다. 요 상태에서 자 우리 그 시나리오 분석할 때도 배우셨었고 그 다음에 또 언제 했었죠? 그 서큘러리티 우리 서킷 브레이커 스위치 오리복구 스위치 만들 때도 드랍다운 메뉴 같은 거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자, 이 위에다가 우리 드랍다운 메뉴를 예쁘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calendarization calendarize on off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Alt A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밸리데이션 유효성 검사 VV였어요. 그래서 리스트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온 오프 스위치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되게 중요한 스위치니까 빨간색 해줄까요? 중요한 스위치니까 빨간색 스위치 하나 만들어 줄게요. 요렇게 이제 여기를 이제 캘린더라이즈를 할 수 있게끔 위에다가 스위치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부터 이제 간단하죠. 여기부터 간단합니다. 온일 때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온일 때는 뭔가 비중에 맞게끔 여기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오프일 때는 그대로 숫자가 들어오게끔 만들면 되는 거고요. 자, 위에 간단하게 이렇게 캘린더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 위에다가 요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고민을 하는 건데 자 y 이렇게 할게요. y 마이너스 1의 퍼센트 그 다음에 y의 퍼센트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점선 같은 거 하나 넣어줄까요? 이렇게 점선 같은 거 하나 넣어주시고 뭐를 할 거냐면요 여기다 이게 이제 만약에 if 이게 on이면 0.25를 집어넣어라. 아니면 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네. 반면에 여기는 1 빼기 요거.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항상 1이 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비중 그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비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여기 있음으로써 굉장히 좀 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해하기에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자, 2016년에 이제 캘린더 이어로 이제 풀 이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 여기가 이제 2016년 액추얼이 지금 이게 2015년께 4분의 3만큼 들어있고 그렇죠? 그래서 2015년께 4월 1일부터 들어와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에디넷에서 본 것처럼 그렇죠? 2016년께 이제 3월 1일만큼 그러니까 3개월치만큼 들어있는 거죠. 3월 31일까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여기 기준으로 예를 들어 2017년이라고 한다면 2016년이라고 한다면은 2016년 거를 3분의 1만큼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의 3만큼 2017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퀄, 자 여기다가 F4 곱하기 2016년 거 가져오고 더하기 0.75만큼 F4 곱하기 2017년 거를 이제 많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냐면 2017년 재무제표가 4분의 3만큼은 사실상 2016년도에 달력 기준으로 치면 2016년도에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0.75의 높은 비율을 곱해주는 거죠. 자 엔터 누르고 밀어주시고, 자 우리 고정도 잘 되어 있고 밑으로 순서도 동일하니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간편하게 나머지 항목들 다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밸런스시트도 마찬가지죠. 밸런스시트도 뭐 스tat 개념이든 플로우 개념이든 상관없이 밸런스시트도 마찬가지로 중간을 섞어서 우리 마치 뭐 인트레스트 인컴이나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구할 때 평잔 개념으로 해가지고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잔까지는 아니지만 0.25, 0.75 이렇게 0.5씩 곱하면 이제 평잔인 거고, 그렇죠? 0.25, 0.75의 웨이트를 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도요타의 재무제표를 이제 캘린더라이즈를 시킨 거죠. 좋습니다. 마진도 다 이렇게 해줄까요? 네. 마진도 이렇게 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오류 없애는 거 Shift Alt F10 I 눌러주시고 오류도 없앨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캘린더라이즈를 하면은 살짝씩 우리 지금 마진율이 조금씩 달라지죠. 마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진율이 조금 달라지네요. 7.2% 마지막은 근데 이게 문제이긴 하네요. 2021년께 이제 마지막 2022년 3월까지가 아직 제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가져왔으면은 2021년 건 사실 좀 지금 불완전한 데이터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놔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을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레베뉴 더하기 레베뉴 더해주시고 아까랑 동일하게 복사 붙여넣기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 우리 아까 퍼센티지 요거 할 때도 레베뉴 쪽을 잘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퍼센티지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잘 돌아가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까지도 지우고요. 이 캘린더라이즈를 ON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5% 바꾸면 5% 바꾸면 0, 1이 되면서 0, 1이 되면서 여기 비중은 0. 2017년께 1만큼 이제 비중이 들어오게 되네요. 2017년께 1만큼 들어오는 게 지금 맞냐? 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자 2017년께 0, 1이면 2017년께 그대로 들어와야 되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이게 0이 아니라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1이고 0, 그쵸? 네, 좋습니다. 역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쵸? 온일 때는 0.25, 오프일 때는 1만큼 집어넣어라. 그래서 캘린더라이즈 안 할 때는 2016년 데이터가 그대로 똑같은 숫자가 들어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고. 소수 좀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온일 때는 캘린더라이즈를 하니까 숫자가 이제 다르게 들어오는 거죠. 자, 2021년 거는 조금 애매하니까 지워주고요. 2020년께 0.25만큼, 2021년께 0.75만큼 들어오는 게 맞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캘린더라이즈 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요타는 이제 사실 뭐 분기별 데이터가 있으니까 분기별 재무제표를 받아와서 하는 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분기별 데이터가 없는 비상장 사거나 아니면은 뭔가 지금 분기별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할 때 비상용으로 캘린더라이제이션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은 언젠가 한 번쯤 써먹을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배울 거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런 비슷한 좀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모델링
그 해법들이 있으면은 한번 또 가져와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